안녕하세요. 반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수급 분석의 세 번째 이야기. 우리 실전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로 한번 살펴볼게요. 수급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전에 일단 지금 시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을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 보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에 있던 고점을 뚫어내려는, 수급이 뚫어내려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수급이, 만약에 수급 조체가 이 전고점을 뚫어버린다 그러면 지수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주식 비중을 한꺼번에 함부로 이렇게 줄여야 되는 시점이 아니에요.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한 70~80% 유지를 하고 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수급이 꺾이는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 수익폭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장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락 조정도 그렇게 큰 무슨 대외적인 악재가 없는 이상 크게 하락 조정이 나오지 않을 만큼 지금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도 지금 커뮤니티에서도 주식 비중을 80%는 유지하고 가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오늘도 이제 장 막판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 이제 뭐 매도세로 이게 계속 가다가 장 막판에 매수세가 살짝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전고점 부근, 이 부분을 만약에 넘어내지 못하고 이제 만약에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한다 그러면 조정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수급은 당연히 들어오겠죠. 근데 개인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또 같이 이렇게 우상향을 해버린다. 그러면 지수는 이제 더 이상 눌리지 않고 지금 구간에서 이제 상승을 크게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기관이 지금 계속 팔고 있는데 이제 기관이 이렇게까지 팔아도 되나 지금 싶을 정도예요. 거의 그냥 계속 팔고 있죠. 작년부터 거의 뭐 계속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은. 보면은. 그런데 지금 이 정도까지 팔아도 될까? 이제 기관이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더 상승해버리고 한다 그러면 포트가 어느 정도 비어있기 때문에 포트를 채워야 돼서 이제 기관들도 어떻게 보면 대기 매수세 물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물량이 털리고 기관이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이제 기관 수급이 돌아서 버리면 지수가 지금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미리 예단하는 게 아니고, 조정이 온다면 조정도 지금 대기 매수세가 많아서 크게 오진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 비중을 보면은 뭐 50% 미만으로 가져가라, 뭐 이런 전문가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저는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는 물량을 함부로 뺏기면 안 되는 장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장이고, 지수를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2달이 넘게 아예 그냥 눌림목이라는 걸 주질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상승하고 지금 횡보를 하는데, 횡보가 지금 고점을 높여가면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모습상으로 보면은 지금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지금 개인 수급이 근데 너무 붙어서 그 부분이 좀 부담이긴 한데, 그런 거는 이제 이게 움직이는, 지수의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나중에 수급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미리 지금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지금 상승을 바로 가져가 버린다 그러면 7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까지 이제 슈팅이 나올 거예요. 이제 뭐 저는 이 구간에서 이제 한번 눌리고 갈 거라고 봅니다. 690포인트에서 710포인트 사이, 이 구간에서 이제 한번 눌림목을 만들어줄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이 구간까지는 슈팅이 나오면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 구간에 오면은 이제 주식 비중은 당연히 50% 미만까지 보유를 해야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눌린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보유 비중을 늘려서 지금 대응해야 될 때고, 지금 함부로 만약 물량을 뺏겨버리면 나중에 골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다시 진입 시점을 잡기가 굉장히 애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가야 되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월봉상에서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월봉상에서 보면 지금 상승이 시작하진 않았어요, 아직. 상승각도 만들고
하락각도 완만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 다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전고점을 뚫어내고 갈 겁니다. 그러면은 800포인트 이상으로 봐야 돼요. 전고점을 뚫어내고 간다 그러면. 근데 전고점에서 많이 눌려서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하락을 만들면서 쌍고점이 되면 이제 이 밑에서 다시 이제 하락폭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응의 관점으로 봐야지 지금 어떻게 될 거다 라고 예측하는 거는 지금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도 주식 비중을 잘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대응의 관점으로 그렇게 보면 된다 라는 거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월봉으로 보면 이게 뭐 눌렸다 갈지 뭐 그냥 바로 갈지는 이거는 이제 세력맘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지금 보면 거의 뭐 바닥 구간에서 이런 자리, 이런 2008년도 지금 바닥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2015년도에 상승하고 눌리고 이 구간에서 지금 강하게 슈팅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상승 각도도 지금 보면은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거의 뭐 지금 3000포인트 구간까지는 여기 눌린다 그래도 크게 눌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눌린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니면 이 구간에 살짝 눌렸다가 바로 슈팅이 나온다든가, 여기에서 이렇게 눌릴 가능성은 거의 지금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외 악재, 뭐 트럼프가 갑자기 뭐 북한이랑 전쟁을 한다 그런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아니면 지금 뭐 크게 그렇게 악재로 볼만한 그런 뉴스가 없을 정도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지수가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종목들이 큰 상승을 계속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좀 뽀록도 거의 한 일주일은 지금 나오지 않았죠, 이번 주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지수가 이제 받쳐주고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 상승폭이 세지면서 버블이 끼는 거예요. 단기 버블이 끼면서 이제 뽀록도 나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순환매 장세에 이제 펼쳐질 거다. 지금은 수급이 IT가 쉬는 동안 순환매가 돌았는데, IT가 제대로 뭐 하락 조정을 받지 않고 다시 IT 쪽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종목들이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섹터들도 이제 IT가 다시 이제 쉬어가는 그 시점에 순환매가 다시 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수가 상승을 이어간다면, 그리고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제 함께 조정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IT 섹터는 좀 급하게 빠지겠죠.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개미들 물량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단기 꼭지 부근이 거의 왔다고 보면 돼요. 개미들 물량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제가 이거를 삼성전자 지금 230만원 구간부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230만원에서 240만원 되면 몇 프로예요? 한 3-4%밖에 안 올랐다고요. 지금 한 달 넘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주식에 지금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보면 한 달, 두 달 보면은 그렇게 큰 상승이 없었어요. 이제 이야기만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바닥줄을 건드려야지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이런 IT 대장주들 지금 손댈 구간이 아닙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에요. 실적 대비해서 보면. 그런데 이제 일단 단기간에 지금 뭐 단기간이 아니지만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야 돼.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에서 한 1년은 쉬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아무리 뉴스에서 다들 뭐 IT 사라 전부 지금 증권방송이고 뉴스에서 보면 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죠. 지금 이제 IT 그쪽에 손 대는 순간 이제 개미들은 꼭지에서 물리는 거예요. 나중에 한 6개월 있다가 제 말이 맞나 아닌가 보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IT가 눌린 부분이 눌리는 그 부분이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이제 상승을 크게 못한다 뿐이지, 상승을 하더라도 약하게, 조정을 받더라도, 굉장히 좀 기간 조정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락 조정은 그렇게 크게 받지 않고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IT가 지금 꺾여버리면 지금 장이 거의 전체적으로 꺾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지수가 이제 상승을 이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골파기 상승 패턴이라 그래서 이 골파기란 말이 은어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죠. 이제 쉽게 말하면 개미 털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고 누적 수익은 한 20%에서 30% 쌓여 있는 종목이에요. 그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 자, 상승 각도가 약하죠. 그리고 하락 각도가 크면서 장기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종목인데 이렇게 상승 각도를 약하게 키우고 하락 각도를 키우면서 여기서 수급이 개선된다 그러면 이제 골파기가 나오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골파기 구간에 보면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되냐. 수급 같은 거 체크를 해봤을 때 수급이 개선되는 구간에 그 구간부터 이제 모아가면 되겠고, 이제 보면 거래량이 골파기가 나오는 중에 터지는 구간을 봐야 됩니다. 이 터지는 구간에 위에 이제 터지는 구간 양봉이었죠. 양봉 위에다 선을 그어놓고 이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에 이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오는지 봐야 돼요. 이것도 이제 수급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갭을 띄우고 돌파를 해냈죠. 그러면 이제 상승을 이어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돌파하고 양봉으로 만들고 전에 최고 거래량을 뚫어냈죠. 그럼 여기서 더 가겠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하는 중에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지면서 이제 윗꼬리를 만들었죠. 자, 윗꼬리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 거래량이 또 터지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거의 상승은 마무리했다고 체크를 하면 돼요. 이 윗꼬리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고요. 그래서 이 윗꼬리 구간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거를 돌파해 내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되고, 이걸 돌파한다 그래도 거래량이 이때 터진 거래량보다 더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은 이제 위로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구간이 이제 매도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한 구간을 넘어설 때 거래량이 터지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쉬었다가 더 갈지, 아니면 여기서 하락 조정이나 이제 횡보 조정 어느 정도 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꼭지 부분에서는 이제 하락 조정을 어느 정도 시작을 했고요. 자, 다음 패턴을 보겠습니다. 다음 패턴을 보면 골파기도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거꾸로 돌려보면 돼요. 엘리어트 파동을 거꾸로 돌려보면 각도가 거의 없이 가다가 하락을 시작하고 1차, 이게 이제 뭐 상승 1파면 하락 1파가 되겠죠. 그리고 또 상승을 완만하게 거의 반등이 거의 없다시피 하게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각도를 키워서 하락을 2차로 들어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락 3파, 상승 2파가 되겠죠. 상승 1파, 하락 2파, 하락 1파, 상승 2파, 하락 3파. 그리고 나서 또 완만하게 각도를 이렇게 위로 치켜 올려주지 못하고요. 완만하게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 골파기가 이제 나옵니다. 골파기도 이렇게 한 연달아서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이때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래도 수급이 개선되는 시점을 보고 이제 진입을 해야 된다. 진입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체크가 돼야 이제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체크를 했다 그러면 1차 하락 부분, 2차 하락 부분에는 진입을 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구간 있죠. 이렇게 터지는 구간에 수급 분석을 해보면 수급 개선이 확인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밀리지 않고 받아내는 세력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매집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번째 제가 차트를 들고 오는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런 구간이 확인되고 나중에 가는지 안 가는지 보자. 이거는 매집으로 판단이 된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전에 거의 2월달이나 3월달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겠네요. 그리고 나서 횡보 구간이, 자, 횡보 구간 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터지는 부분에 이제 손절 물량을 다 받아준 거고요. 그러니까 투매 구간이었던 거예요, 이때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는 건 이게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매물이 많았다는 거고, 그 매물을 누군가 바닥에서 받치면서 받아준 게 이제 이 거래량으로 체크가 된다는 거죠. 이때 수급을 체크를 해봐도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누가 받았어요. 그 받는 주체가 누군지를 보고 그 수급 주체를 체크를 해서 체크를 해봤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하락이 마지막으로 왔을 때는 이게 왜 오냐, 이렇게 물량을 받아내고 여기에서 안 던진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세력에서는 악성 매물이라 그래요. 세력들이 말하는 악성 매물은 이제 일반 개미들 매물. 개미들이 물량을 쥐고 있으면 주가는 가지 않아요. 다 던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개미들이 털어낼 수 있는 그런 투매장을 다시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에 연달되니까 이제 개미들 물량을 다 털려버리고 이 구간에서 더 이상 나올 개미 물량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면서 거래량 죽이고 올리질 않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이게 동그라미 쳐놓은 구간에서 강력한 수급 개선이 확인이 됩니다. 자, 한 달 수급을, 한 달 전 수급과 이때부터의 이 한 달 수급을 분석을 해보니까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플러스 수급이 들어옵니다. 개인하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전부 샀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이렇게 슈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자리에 나오는 이 거래량, 이 거래량을 뚫어내는 거래량이 나왔죠. 이때 보면 이 거래량을 뚫어내지 못했어요. 이때 가장 강한 거래량, 이 거래량을 뚫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원래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맞는 거예요. 더 가더라도 이거는 이제 이 거래량을 뚫어내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 이제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거래량을 뚫어내는 거래량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거래량이 나오고 이제 그때는 근데 단기 꼭지. 왜 단기 꼭지냐? 윗꼬리가 살짝 있고 이 다음에 거래량이 확 줄면서 조정이 받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 조정이 마무리되는 구간에는 이제 수급이 다시 수급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꼭지 구간에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지금 단기 수급은 지금 계속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완만하게 받고 이때 상승을 못하고 완만한 움직임을 보이다 하락 각도를 키운 것처럼 상승 각도를 이제 만들었어요. 하락 각도가 완만하게 나오면 상승 각도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이제 우상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해서 기업 실적들과 또 기업의 지금 저평가 구간 그리고 기업의 성장 모멘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제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이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상승을 못해요. 하락 각도를 다시 키우겠죠. 그러면서 이제 밑에서 다시 긴다든지 이 구간이 만약에 더 이상 이제 저평가 구간이어서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기본적인 분석을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이제 방향성을 맞춰가면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과 이제 기법 이 각도 같은 부분들, 자, 파동의 각도 같은 부분들, 그리고 수급을 이제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부분이 다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 투자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개미들이 보유를 하고 있으면 주가는 절대 가지를 못한다. 이 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꼭지 부분에선 항상 개미들이 수급이 들어와요. 왜? 좋아진 걸 확인하고 뉴스에 따라서 진입을 하니까. 그렇게 진입을 하면 그때는 항상 단기 꼭지가 됩니다. 더 가더라도 무조건 눌려요. 개미들이 많이 진입을 해 있는 상황에서는 수급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기 전에는 개미들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는 한에는 계속 상승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수급은 이 상황에도 좋았고요. 거래량이 이 전 구간에 터진 거래량보다 돌파에는 이런 부분을 보여줬고 각도를 높이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수급이 괜찮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까? 수급상에 이제 완만한 조정한 다음에 재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이렇게 데이터로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수급 체크를 하면서 수급이 개선되는 시점에 기법을 딱 맞춰보고, 자, 상승 각도 잘라서 하락 상승 절반 잘라서 이 구간에 들어오면 이제 진입 포지션이 되는 거겠죠. 그 구간에 들어왔을 때 수급을 체크하면서 들어가게 되면 거의 단기 바닥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기본적 분석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고 매매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저런 기법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 그 기법에 이제 대입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수급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누적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상승 각도가 한 30%는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진입한 시점이 2차 하락이 나오고 이 구간에 진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구간에 이제 이 거래량 터졌는데 이 전거래량 뚫어내지 못하는 거 보고 이제 포지션을 잡았을 거예요. 여기에서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누적 수익이 한 1-20% 밖에 쌓여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자리가 오는 구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마지막 종목은 오늘 그래도 한 5%, 6% 이제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에요. 우리 지금 보유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골파기 상승 패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 매매 종목이고요. 누적 수익이 지금 한 20% 이상 쌓여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 상승 각도를 먼저 만들어 주고요.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 딱 이 구간이 꼭지였어요. 이 구간에 물린 개미들이 굉장히 많겠죠. 무슨 뉴스를 통해서 상승을 했으니까. 그래서 보면 상승 각도를 키웠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단기 꼭지를 만들어 줬다. 그럼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 보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을 받을 때 이제 매수 포지션이 기법상 진입 포지션을 보면 한 이 구간쯤 될 거예요. 바닥 꼭지 잘라놓고 절반 잘라놓으면 한 이 구간쯤 첫 진입 포지션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투매 구간이 나왔을 때 이걸 이제 수급으로 다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악재 뉴스가 터지면서 투매 구간을 형성을 했다. 근데 이거는 누군가 대량으로 물량을 던지면서 누르는 구간이 체크가 됐어요. 그 물량을 누가 받았냐? 이 부분이 이제 이 다음에 횡보하는 구간에 이제 체크가 된다는 거죠. 단기 꼭지 구간에 물린 물량을 누군가 받으면서 이제 바닥을 만들어 놓고요. 자, 거래량이 거의 비슷하게 터졌죠. 이렇게 상승한 호재 뉴스에 상승한 이 구간이랑 악재 뉴스에 하락한 이 구간이랑 그럼 이때 사서 이때 손절한 물량을 누군가 이만큼 받아줬다 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수급 개선이 됐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아직 수급 개선이 되지 않았다 라는 게 판단이 돼요. 개미 물량이 그러니까 덜 나왔다는 소리에 아직 더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개미 물량이 털리는 시점까지 상승 추세 전환은 어렵다. 그렇게 지금 이게 여기에서 보면 한 3일 후에 뭐 이틀 후에 내일 이렇게 당장 나타날 수도 있고, 길면 한두 달 이렇게 흘러가지고 또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수급 개선이 되기 전에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종목에 물려있는 개미들이 자기 물량을 다 던지기 전에는 주가는 상승하지 않는다. 왜? 이 종목이 지금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평가 구간에 놓여있는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면 주가는 일부러 끌어올릴 필요가 없어요. 실적이 이제 가시화되는 그런 부분, 그 전에 그런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다 그러면 끌어올리겠지만,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끌어올리냐? 개미들이 물량을 다 던지면 그 물량을 다 받아서 더 이상 이제 매도 매물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골파기를 만들어낸 구간이고, 오늘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이제 양봉을 좀 크게 그렇게 그린 상황인데, 분석을 해보면 수급 개선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 횡보 구간에 있던 이 매물을 뚫어내면서 상승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확인할 수가 없다. 수급 개선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며칠 더 보면서 이제 수급 개선을 체크를 해, 수급이 개선되는 시점에 추가 매수 포지션을 그렇게 잡아서 비중을 이제 채워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본적 분석이 완료된 상태라 그러면, 자, 보유를 하면서 이렇게 보유를 장기적으로 해갖고 가는 거예요. 손절이 없이 좋은 기회를 주는 그 구간을 만들어 줄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면서 버티는 거죠. 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이 선행이 돼 있어야 되고요. 기업 분석이.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고 이 구간이면 진입 포지션이 괜찮다, 뭐 이런 부분하고 심리적 분석, 자, 수급을 분석을 해서 수급과 다른 무언가가 있는데, 저는 심리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수급입니다. 그럼 수급을 대입을 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포지션 대응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지금 당장 들어가서 진입 포지션 누려서 들어가서 뭐 한 10%, 20%, 30% 이렇게 수익 챙기고 나와서 다른 것도 매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의 종목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살펴본 종목들은 전부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보유를 하고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바닥주, 기본적 분석이 완료된 이제 바닥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진바닥이 나오는지, 그 진바닥을 체크하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이게 바닥은 바닥인데 이 부분에서 30%가 더 내려오고 진바닥을 만들지, 지금이 진바닥 시점인지 10%가 더 내려오고 진바닥을 만들지, 이런 부분들은 몰라요. 모르는데 왜 바닥이라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왜 진입을 미리 해야 될까? 분할 매수를 위해서. 자, 1비중을 매수했는데 주가가 바로 가버린다. 그러면 비중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 오히려 손해다.
자, 분할 매수를 하는데 상승하는 종목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에 계속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추격 매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더 이상 많이 내려오기 어려운 구간에 신규 진입을 해서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하는 거다.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수익을 일정 부분 챙기고, 그렇게 수익을 챙겨가면서 바닥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을 제대로 잡히고 지속 상승이 시작할 때는 이제 보유 관점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죠. 트레이딩을 줄이고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커뮤니티에서 지금 트레이딩 계좌를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적립식 계좌는 그냥 보유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종목을 보유하기랑 그 비중을 다 집어넣어서 분할 매수는 이제 자금 크기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트레이딩이 없이 장기 보유를 하는 거고, 트레이딩 계좌에서는 우리는 트레이딩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확인이 되고 모멘텀이든 저평가 구간이든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 분석으로 확인이 되는 종목에만 신규 포지션을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우수하거나 또 저평가 종목이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섞어서 비중 관리만 하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대응을 한다. 그 시기마다 파동의 움직임을 체크를 하고요. 자, 기법과 심리지표에 대응을 하면서 리스크를 해소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는 매매법이에요. 이제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는 스토리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다가 다른 종목을 매매하고 하다 보면 이 종목은 계속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나중에 3년 지나서 1000% 갈 거다. 이건 모르는 거란 말이죠. 퀘스천 마크. 이거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근데 3년 지나서 1000% 갈 건데 지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3년 동안 어리버리 이런 매매 저런 매매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바닥 구간에서 1000%가 그 종목이 상승을 해 있어. 그럼 그 종목 하나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3년 동안 매매해서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종목을 하나 발굴을 하게 되면 그 종목을 꾸준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서 그 종목을 꾸준히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도 없어요. 이렇게 막 나중에 보면 주식 좀 매매 좀 해보시고 좀 주식시장에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과거에 매매했던 종목들 추려보세요. 그러면 10종목 중에 3종목,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10종목 중에 내가 매매했던 종목 내가 매매했던 종목이 예를 들어서 10종목이라고 하면 그 중에 3종목 최소, 그리고 5종목 이상은 지금 뭐 1000%, 10년이면 좀 심하게 말아서 막 5000%, 뭐 5000%, 3000% 이렇게 간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그럼 과거에 매매를 하면서 10%, 20%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그 종목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매매를 한 게 수익을 더 쌓아왔냐,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99%가 아니고 100% 그 이상 단타 매매로 그 이상 수익을 쌓은 사람은 없다 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 종목들의 수익률을 다 합한 값보다 더 큰 수익률을 단타로 절대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 최대한 주식은 보유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부분을 이제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그 동종목 내에서의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종목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파야 돼요. 그 기업의 변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동안 이 종목을 매매하면서 이 기업을 분석을 한다 그러면 5년 내내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일 때 얘네는 실적이 안 좋아지고 뭐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는구나,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이렇게 큰 성장을 했지. 성장을 한 다음에는 자 배당을 많이 주고 주주 환원 정책을 이렇게 하더라. 그런 다음에 어떤 악재가 이 종목의 리스크를 잡더라.
또 이 종목은, 이 기업은 주식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거의 반복 패턴을 사용을 하더라. 아니면 상승할 때마다 패턴이 변하더라. 뭐 이런저런 수많은 스토리를 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체크를 하다 보면 그 종목의 움직임이 한 2, 3년만 매매를 해봐도, 그 종목을 2, 3년만 매매를 해봐도 그 종목의 움직임이 그냥 한눈에 보여요. 자,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될 거다. 아,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되겠지. 야, 이건 골팍이야. 이거는 지금 과매수 구간이야. 개인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네. 이건 꼭지다. 이런 게 모두 다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닥 구간에서 더 빠지는 구간에 이제 비중을 확대를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바닥에서 더 빠지는 구간에 비중 확대. 여기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저평가 구간이거나 성장 모멘텀이 강한 종목. 이 종목들은 그렇게 깊이 심하게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리가 바닥인 종목. 바닥에서는 바닥을 뚫고 내려가 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놓인 종목들을 가지고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 바닥인 종목을 가지고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려면 기다림이 필요해요. 인내. 한국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급하다. 카지노를 분석을 해보면요, 중국인들이 굉장히 돈을 천천히 잃고 가장 오래 게임을 한다 그래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돈을 잃고 가장 빨리 망한다 그러죠. 근데 그런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인들도 한국인들처럼 바뀌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성장을 굉장히 가파르게 해서 그래요. 그런 습관이 몸에 밴 거야. 세상이 이렇게 급하게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고 뭐고 그 국가가 성장을 할 땐 뭘 해도 돈 법니다.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돈 벌어요. 나가서 채소 장사를 하든 무슨 뭐 어떤 걸 하든지 무조건 돈을 벌어요. 왜? 경기가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참외 하나를 팔다 그래도, 내가 트럭에다 싣고 가서 판다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국민들이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면 잘 안 팔려요. 그런데 경기가 좋을 때는 참외 장사 같은 거 잘 안 해요. 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나가서 할 게 많으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보세요. 자영업 하는 사람들. 우르르 자영업자들만 너무 많아지니까 치킨집 포화되고, 치킨 프랜차이즈만 이제 뭐 치킨이나 피자집, PC방 뭐 이런 거 프랜차이즈들만 떼돈 벌고 있는 거죠. 왜? 그 창업하는 사람이 망하든지 말든지 그 프랜차이즈 업체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PC방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PC방을 차릴 때 어디서 대출을 받아고 돈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업자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무조건 돈을 버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들은 전부 망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동성장이 되질 않아요. 자기들은 투자를 하지 않아. 자기들은 가맹점에 투자를 하지 않아요. 가맹점은 지들이 알아서 사는 거고, 니들은 근데 여기서 나한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 나한테 무조건 로얄티 내놔야 되고, 내가 파는 거 니들이 무조건 사줘야 되고, 강매죠, 강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0개가 생기면 자영업자들은 거의 99개가 망합니다. 한 개는 5년 후에 망해요. 그러니까 100% 다 망한다. 자영업자는 길게 운영을 하면 무조건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프라인은. 지금 오프라인 자영업자는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권리금 있고 임대료 있고 이런 거 저런 것도 인건비 올라가고 뭐에 절대 장기적으로 가면요 어떻게든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금 살아남으면 조금 더 있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100%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을 좀 크게 해보면 이제 유통업 다 망해요. 그런데도 뭐 백화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아마존을 보면 알죠. 이제 뭐 물류창고 같은 거 지어서
예를 들어서 환불 100% 옷을 주문을 하는데 우리가 옷을 주문하면 뜯어서 입어보고 뭐하고 하면은 이제 반품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반품을 이게 막 이렇게 막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의류 체인도 완전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옷을 내가 입고 싶으면 20개 30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에서 포장 뜯어서 다 입어봐. 다 입어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 2개만 사고 18개는 돌려보내는 거예요. 100% 환불 다 받아주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본력이 있지 않으면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될까? 다 망하는 거죠. 우리가 의류 매장에 가서 옷을 30개 40개 입어봐. 그러면은 그 종업원이라든가 그 주인이 눈치를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입어봐도 한두 개 입어보고 조금 애매하니까 옆에 자꾸 따라다니면서 말 시키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또 다른 매장 가고. 굉장히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 쇼핑이. 남자들이 그래서 여자 쇼핑을 못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마존은 얼굴 같은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유명 명품들 뭐뭐뭐 해갖고 주문하면 그 옷들이 다 와. 그래서 내가 입어보고 그 중에 하나 두 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사고 나머지 다 돌려보내면 환불을 다 받아준다. 그리고 이런저런 시스템들을 계속 추가를 하고 있는데 거의 독보적인, 다른 중소업체들이나 웬만한 자본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시스템들을 자꾸 입히고 있어요. 이제 규모의 경제. 이게 한 곳으로 몰리고 있어요. 알리바바, 텐센트, 무슨 구글, 페이스북, 이제 애플, 삼성전자도 거기에 속하겠죠. 그리고 이런저런 대기업들 중에 그런 이제 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 그런 회사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면 이 시스템에 녹아있지 못한 데는 다 망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영업을 하려도 오프라인이 아닌 이제 돈이 많이 안 드는 온라인에서 무슨 매장을 열면 지금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가죠. 나중에는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제 온라인 상에서 건물처럼 이런 게 생길 거고요. 온라인 샵이 생길 거고, 그 온라인 샵에 입점을 하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될 거고, 지금 우리나라 보면 이제 G마켓이나 11번가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더 세분화돼서 더 완벽한 그런 마켓이 생길 겁니다. 이제 그런 마켓에서만 무언가 물건을 팔 수가 있고, 그런 무언가 브랜드가 굉장히 커지겠죠. 이제 오프라인에는 온라인과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서비스도 서비스인데요. 가격 경쟁이 되질 않아요. 인건비, 무슨 판관비 이런 거에서 경쟁이 되지 않아요. 온라인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만 이용하면 내가 쇼핑이고 뭐고 다 할 수가 있는데, 오프라인에서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필요하고 또 판관비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맞지가 않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오프라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항상 맹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쩌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됐어. 아무튼간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그래가지고 바닥 구간에서 이제 더 빠지는 구간에 우리는 비중을 확대하면서 그 기업의 생태계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우리가 현대백화점으로 한 18% 수익 쌓아놓고 신세계로 약수익 쌓아놓고 이제 다시 진입 시점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포트 제외를 시켰단 말이에요. 현대백화점, 신세계 앞으로 이런 유통 주식들은 매매하지 않겠다. 왜?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에 지금 아마존 같은 데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보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회사가 이게 안 되겠다. 이런 기업들이 생기면 그렇게 변화를 먼저 시작하는 그 기업들에 집중을 해서 온라인 사업부가 지금 오프라인 사업부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인포뱅크라든가, 인포뱅크는 근데 지금 좀 비싸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유통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앞으로 몰락하겠구나. 이런 게 이제 읽힌다는 거죠. 그거는 공룡이라도 관계없이 신세계, 현대백화점도 지금처럼 가면 제가 봤을 때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한 5년이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무슨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유통센터들이 지금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 치킨 게임이 시작되겠죠. 그 부분을 이제 보면서 온라인 사업부가 이제 성장을 크게 하는 그런 이제 유통회사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우리나라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유통회사를 잘 찾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싼 구간에 있는 그런 회사가 이제 찾아진다 그러면 그런 회사에다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통회사들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다. 단기적으로 1, 2년은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아질 수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5년, 10년 그렇게 보유할 게 아닌데 지금 1, 2년 후를 보고 지금 매매를 한다는 거, 그거는 이제 단타꾼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트 제외를 했습니다. 포트 제외한 종목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그렇게 확정을 지으면서 리스크를 조절하고 이제 파동상 위치한 자리에 따라서 비중 조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 개미들은 투자에 대한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항상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실패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제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은 그런 실패를 이제 그만해야 돼요. 꼭지에 사서 맨날 바닥에 던지는 이런 거 그만해. 꼭지에 사서 바닥에 버틸 수가 없어요. 내가 안 팔면 안 가. 주식은 내가 팔지 않으면 안 가요. 꼭지에 샀어. 내려오는데 5개월이 걸렸어. 이게 바닥을 기는데 2년이 걸렸어. 그럼 2년 6개월 있어야 되는데 아직 50% 손실이야. 거기서 다시 돌리는데 한 6개월에 걸려. 그러면 3년 걸리죠. 3년 걸리는데 나는 아직도 30% 손실이야. 그렇게 해갖고 다시 또 눌려. 그러면 또 1년이 지나가. 이런 식으로 다시 그 꼭지에서 물리면 그 꼭지 제자리까지 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또 바닥에 산 사람들은 그 꼭지까지 돌리면 그냥 바로 100% 200%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닥에 산 사람들은 20%만 수익 팔아도 팔 거 아니에요. 30%만 수익 봐도 팔고. 그러니까 꼭지에서 진입을 해갖고 보유를 하고 장기 보유를 한다는 거는 다 망하는 거다. 왜 꼭지에서 진입을 하냐? 추격 매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는 100이면 100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운이 좋아서 한두 번 돌려가지고 다시 본전 주고 수익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버릇이 되면 절대 바닥 구간에 진입을 못 합니다. 주식은 공포에 사고, 환상에 팔아야 된다. 이게 주식 격언이 아니고요. 필수적인 거예요. 파동을 이해를 하고 수급을 이해를 하면 이 부분이 눈에 딱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아직 모른다. 그럼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공포가 어디냐? 그럼 환상이 어디냐? 이걸 모른다. 그럼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다 봐야 돼요. 그리고 반복해서 봐서 이해가 될 때까지 보세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책을 더 사서 보고. 만약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공부하는데 나 혼자 스스로 공부를 못 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커뮤니티 들어오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거나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개미들은 항상 외국인한테 바닥에서 물량을 다 뺏겨요. 그리고 꼭지 구간에 환상을 가지고 외국인 물량을 다 받아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미들은 맨날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주체는 개미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주체는 개미예요. 왜? 수급을 읽을 수가 있고 자금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시에 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시장 폭락이 올 거다라는 걸 외국인이나 기관은 알아도요. 전체 자금을 다 뺄 수가 없어요. 누가 사줘야 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항상 그 바닥이 왜 만들어지냐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바닥에서 개미들 물량을 다 받아주질 않으면 만약에 개미들이 파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같이 팔아버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사는 사람 하나도 없고 파는 사람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팔리지도 않고 계속 하한가만 가는 거예요, 주식은.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개미면 우리 물량을 다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기관이나 외국인은.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 그럼 개미는 손해를 볼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은. 그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은 뭐 1000조, 5000조 굴리면 갑자기 뭐 한순간에 예를 들어 5000조 굴려. 2000조, 3000조를 주식시장에 팔아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1000조를 굴린다. 한 300조, 400조 갖고 수익을 쌓아가고 600조는 계속 받치고만 있는 거지 한꺼번에 800조, 900조를 팔아버릴 수가 없다고. 100조 남기고. 그렇게 되면 나도 같이 죽어버리니까.
시장에 이렇게 보면 주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세력이라는 건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세력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걔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래량으로 다 보이고 수급으로 다 보이고 파동으로 다 보이는데 어떻게 걔네들보다 우리가 불리해요. 개미들이 무조건 가장 유리한 거다. 주식시장에서. 생각의 전환을 해야 돼요. 굴려봐야 얼마예요? 굴려봐야 뭐 몇 조나 될 거 아니에요. 뭐 몇 조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몇 조 되는 자산을 다 주식시장에다 꼬라박고 있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거는 이제 기업의 오너들,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 그 회사 주식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말고, 주식 투자만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전부 100억도 안 굴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다 잔돈 가지고 노는 개미들이란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 100억은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미들은 질 수가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할 수가 없으면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패턴에 따라서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거래량으로 우리가 무엇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수급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진입 시점과 매도 포지션, 분할 매수 포지션을 잡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급 분석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어떻게 좀 잘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좀 이제 기법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게 끼면 이야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나라면 이해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거는 이제 다 다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는 거죠. 아무튼간 이렇게, 우리 커뮤니티 일단 우리 유료 회원분들 우리가 지금 다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움직였고, 언제 이렇게 움직였고, 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때 보유를 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바닥에서 기면서 보유를 했단 말이에요. 움직임 보고 막 10% 빠지고, 한 5%, 6% 올라갔다가 다시 눌리고, 빠져서 본전 왔는데, 수익 한 7%에 파니까 20% 더 가버리더라. 그럼 이거 그냥 보유할걸. 근데 이때 이거 6% 수익 보고 팔아갖고 다른 종목 사서, 뽀록 나갖고 그 다음날 갑자기 뭐 30% 수익 본 종목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교 대입하면서 내가 포지션을 나는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 왜냐면 저 리딩하면서 종목들을 계속 순환매를 시키잖아요. 리딩을 하니까 더 좋아 보이는 대로 계속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유를 하고 그동안 매매했던 종목들 보면 진입 시점들은 다 거의 굉장히 깔끔한 구간이었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이제 커뮤니티가 시작하고 한 4개월이 지났으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이런 종목도 우리가 진입을 해서 이때 팔고 나왔고, 이런 시점에 조금 더 들고 있었으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 커뮤니티 유료 회원분들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도 알고, 실질적으로 이때 사서 보유도 해봤어요. 그리고 수익을 이때 팔고 나와갖고 20% 수익을 봐갖고 다시 진입을 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고, 오늘 6% 상승한 것도 구경했고, 적립 종목에 들어가 있고, 우리 트레이딩 종목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경험, 그 경험을 쌓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냥 보는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해도 그때그때의 상황, 그때그때의 뉴스 뭐 이런 걸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스스로 경험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와도 주저하게 돼요. 손이 쉽게 나가진 않죠. 왜? 신뢰가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적인 부분들, 경험치가 굉장히 주식 투자를 하면서는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고, 오늘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주제에서 이제 벗어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나의 철학이니까, 남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 엄청난 경험을 하고 뭐 그랬는데, 이런 경험들을 그냥 논아드리고 있잖아. 아무튼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생방송을 진행하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여건이 안 돼요. 제가 뭐 생방송을 진행하고 뭐하고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준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차분히 한번, 컨텐츠를 하나씩 입혀나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도 이제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도
구상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추천해 주시고 이런 소중한 정보를 알게 되고 내가 매매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내가 얼마를 벌어갈지 몰라요. 지금 이 강의가 1000만원짜리가 될지 1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그건 이제 자신한테 달려있는 거죠. 이런 소중한 자산을 구경을 하면서 내가 올리는 광고도 봐주지 않는다는 거는 그건 인간이 아니야.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광고는 무조건 어떻게든지 30초 이상은 보는 걸로 30초 이상 보고 스킵을 해야 돼. 그러니까 3분짜리 광고가 실린다. 그러면 30초 이상은 봐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어느 정도 나도 수익이 생긴다. 지금 보니까 유튜브 수익이 한 달에 뭐 50만원 들어오고 이래요. 내가 여기다 시간 투자하는 거 보면 내 노동비가 나오진 않아.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내 노동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내 스스로 굉장한 손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화감에 내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는 나에 대한 이제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꾸 시청을 해주시고요. 저도 가끔 영상을 보는데 요즘 그게 너무 많아. 그 뭐야 무슨 호텔 소개하는 트리바고인가? 그 광고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 사업 시작하고 하면 유튜브에다 광고 좀 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계좌 보고가 있는 날이고 한데 무료 카페에도 누군가 지금 신청을 한 분이 해주셨어요. 이제 계좌 상담도 원래 이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내일은 영상을 계좌 보고 영상하고 우리 바른투자 커뮤니티 강의 영상은 이제 내일은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경제 이야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이 남하고 아니면 다음 주로 미루고 일단 계좌 보고 영상하고 계좌 상담 영상 그리고 무료 추천주 그 영상까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